양희시인의 길을 찾아서 네 번째네요. 부제로 명암리 길. 자, 여기서 우리는 명암이라고 하는 걸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명암리라는 공간에서 밝고 어두운 곳, 밝을 명자에다가 어두우람자죠. 의미를 탐색하며 자신의 삶과 내면에서 눈길을 떼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이다. 작품의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길을 성찰하는 등, 그럼 이때 길이라는 것은 라이프죠. 로드가 아니고 내면을 향해 진지하고 차분한 응시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밝음과 어둠은 명암리라는 시적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화자가 겪었던 즐겁거나 아팠던 경험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속성으로 화자에게 인식된다. 화자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잠깐 뭐라고? 내면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면은 이상의 시와 같은 스타일을 갖출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장 부호의 사용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은 읽기가 난해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겁나네요. 겁나죠? 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래도 띄어쓰기는 있네요. 이상의 시는 띄어쓰기조차도 없어가지고 사람 막 힘들게 쓰는데, 자, 요거는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전체예요. 깔끔하죠?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더라? 아, 여기서 끊어 읽으면 되겠다. 그지?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끊고요. 끊어가면서 가자. 그게 낫겠다. 그지?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더라?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길 끝이 나를 당긴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은 아니다. 이건 깨달음인가 보다. 내 안의 샛길들, 뒷길들,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여길 끊어야겠네요. 그죠?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새삼 놀란다.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비추다가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아, 요건 여기 끊으면 안 되겠다. 그지?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다 늦은 저녁에야 당신의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속에 이렇게 끊어야겠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겠네.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만나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 가서 풀어 놓는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띄어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끝 서술어가 짧게,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간결체네요. 그러니까 읽는 데 있어서 어렵거나 난해한 구절은 없었습니다만,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 그냥 웃기네요. 시가 웃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웃겨요.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그냥 그렇게 갑시다. 아이고, 눈물 나려고 그러네. 이게 이제 화면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얼굴이 나왔으면 울고 있는 내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자,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더라? 일단 의문이네요. 그죠? 아마 화자는 이 명암리에 와서, 명암리? 밝을 명자 어두우람? 그럼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더라? 이렇게 될 거예요. 즉,
명암리라는 지명에서 밝고도 어두운 것이라는 인식의 확장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명암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찰 내지는 인식의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요. 이때 눈길은 스노우 로드가 아니라 레이저, 아이 레이저. 그러니까 눈에서 뿅뿅뿅뿅 삶에 대한 바라봄. 길 끝이 나를 당긴다. 길 끝이 나를 당긴다? 길 끝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을 그냥 단순히 로드라고 하는 객관적 어떤 구체적인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본다면 삶의 끝이 나를 당긴다가 될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은 화자의 심리다. 더더군다나 길끝이 나를 당긴다, 니은다가 붙죠, 그죠? 요 니은다 종결하면은요, 마치 현재의 사건이나 사실을 이야기한 듯한 느낌을 준다. 지금 그런 것 같다는 얘기죠. 결국은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더라?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길끝이 나를 당긴다가 하나의 시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음과 어둠, 어둠과 밝음에 대한 상념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명암은 빛에서 이루어질 텐데 화자는 뭐라고 그래요?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잠깐. 그러고 보니까 이더라, 당긴다, 아니다, 뭉클해진다처럼 이렇게 문장부호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침표가. 이거는 이 시가 기본적으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 안에 샛길들, 뒷길들, 내 안에 샛길, 샛길이니까 가는 길, 좁은 길이잖아. 뒷길이면 뒤에 있는 길이겠지, 그치? 어쨌거나 간에 이건 내 안에 있는 길들이니까 추상적인 대상을 길이라고 하는 공간화 내지는 구체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평소 인식하지 못하였던 내면과 지나온 삶을 우리는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자, 결국은 이러한 내 안의 샛길들, 뒷길들을 떠올리면서 뭉클해진다. 명암리를 통해서 삶에 대한 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뒤에 또 몇 개가 더 있나 보네요.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길은 모를수록 새롭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인식이 되겠네요. 그죠? 새길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이 지나온 삶에 대한 제 인식의 결과로 새 길이죠. 그리고 그래서 뭐하다? 새로워서 낯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낯설게 만나는, 이때 낯설게 만나는 건 새길에서 만나는 이 되겠죠, 그죠? 새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새로운 것들 모를수록 새롭고 새로운 게 낯설고 낯선 것을 다시 만나고 이런 바람소리, 물소리는 결국은 그러한 제 인식 과정에서 내지는 성찰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찰 과정의 형성화라고 한다면 그 형성화를 통해서 느끼는 느낌, 결과죠. 이 자연물과 만나서 느끼는 느낌, 그것은 뭐야? 기막히다예요. 결국 화자는 뒷길, 샛길을 통해서 하나의 제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을 통해서 길은 몰라. 근데 모를수록 새로운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새길은 또 새로워서 낯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새길 속에서 만나는 것들은 전부 다 기막힌 거야.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5번째죠.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내 눈길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자아 성찰이죠. 모르는 길이 끝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의 밝음과 어둠을 다시 비춘다. 결국 뭐예요? 계속적인 자기 성찰.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성찰의 과정, 성찰의 과정, 성찰의 결과, 성찰의 결과, 성찰.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누구의 길을?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자, 성찰의 과정, 성찰, 결과, 깨달음, 깨달음을 통한 성찰, 결과, 깨달음, 깨달음을 통한 성찰, 결과,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성찰의 과정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새롭고 새 길, 낯설다, 낯설게, 비춘다, 비추다가 이어지는 연쇄법이에요. 이런 연쇄법은 어찌 본다면 의식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연쇄적으로 나오는 거지 뚝뚝 끊어져서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간에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한다. 오늘도죠?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밝음과 어둠, 희망과 슬픔, 기쁨과 절망, 명암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다 늦은 저녁이야. 이제 다 늦은 저녁. 이제 지금 다른 관점이에요. 시상의 전환이고요. 성찰의 끝에서 다른 길, 다른 삶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마음의 능선 너머에 있는 다른 길에 머문다. 즉 화자가 걸어야 할 다른 길과 만나는 거예요.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길 속의 길, 길 속의 길, 삶 속에서의 또 다른 삶.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길이죠. 성찰, 자기응시 속에서 만나는 것들.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당위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까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조금 애매해. 시가 전부 다 지금 되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어서 그래요. 즉 과거의 삶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과 자기응시를 통한 자기성찰, 그 성찰 속에서 현재의 삶은 나는 다른 길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큰 따옴표 쳐요. 라고 소리치며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어떤 깨달음 내지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존재라고 봐야겠죠. 밝고 어두운 거? 명암. 명암이 밝고 어두운 거. 밝고 어두운 것이 뭐야? 길의 속성. 길의 속성이 뭐야? 삶의 속성. 이라고 바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찰을 하는 거지요.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 여태까지 웅크린 길이었어. 뭐가 나의 삶이. 하지만 명암리에서 이 명암리는 결국 뭐야? 성찰의 공간이야. 그러면서 내 웅크린 길을 이제 쭉 펼칠 수 있는 공간이야. 왜? 새로운 길, 다른 길을 만나게 했잖아요. 치유의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별표 치겠네요. 그래요. 별표 치고 갑시다. 그래. 날 나온 김에 이렇게 가서 풀어 놓는다. 치유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를 이렇게 풀어서 구절구절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독백적이고 사색적이죠. 와우, 힘들었어요. 자, 명암리 내지는 화자가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과 삶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문적인 호흡과 연쇄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면의 흐름을 아주 잘 진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자, 이 시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쭉 연결된 산문시예요. 이거를 구절을 인용하려고 하면요, 시 전체를 다시 뽑아와야 돼요. 머리 아파. 자, 길을 찾아서 라는 제목과 어울리게 구불구불한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시각적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마침표, 온점을 없앰으로써 내면의 의식이 흐름처럼, 내면이 의식의 흐름처럼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짧은 단위로 반복되는 식구들로 인해서 리듬감을 주며 다양한 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자, 연쇄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연쇄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쉽게 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숭이 똥꼬녁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배불러, 배불러. 뭐 이렇게야. 기차가 배불러? 하여튼간 기름 기차 기름은 바나나죠. 미안.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앞구절이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시작에 이어지는 반복하는 표현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감을 살리고 시상의 흐름을 주고 그 다음에 연상작용을 통해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삶과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명암이죠. 명암이라고 하는 동네, 즉 명암리라는 동네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는 그냥 명암리라는 동네는 그냥 모티프로만 작용하고 명과 암이 존재했던 어떤 삶이라든가 성찰이 이루어지는 내면적 바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더라? 로 시작하면서 화자는 명암리라고 하는 점에서 상념이 이끌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한 의미와 고민이 시작되는 성찰의 공간이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치유의 공간으로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암은 빛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밝음과 암,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라는 소리의 외침을 통해서 어떤 상념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디서? 명암리길에서요. 그러면서 이 명암리길에서 화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샛길, 뒷길이라는 성찰의 과정과 새길, 모르는 길, 낯선 길이라는 재인식의 과정, 그 다음에 다른 길, 길 속의 길이라는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삶의 속성이며 빛뿐만 아니라 삶에도 명과 암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길을 찾아서 이 시에서의 비유적인 표현과 상징성을 본다면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새삼 놀란다 라고 할 때 이 새로움 속에서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를 자연으로 봤고요. 그 자연에 대한 재인식으로 기막히다 내지는 새삼 놀란다 라고 돼 있어요. 밝고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라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가죠. 바람이 나에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자, 이 작시에서 쓰여진 자연물은 바람소리와 물소리. 화자는 물소리, 바람소리에 기막힌 놀라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마지막에서 바람이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자는 성찰과 깨달음의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자연물과의 교감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양희 시인의 길을 찾아서 명암리 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